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 퇴직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66살 이병호는 오늘도 어깨를 움츠린 채 집으로 걸었다. 몸은 아직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오래전 멈춘 듯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도 없었다. 남은 건 적막한 단층 집과 그 안에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TV 소리뿐이었다. 퇴직 후 10여 년 이병호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 같은 일거리를 전전했고 저녁이면 습관처럼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있었다. 번화가와 변두리가 맞닿은 좁은 술집 골목. 낡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퇴근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는 곳. 병호는 늘 그 길을 빠르게 걸었다. 군중의 웃음은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고 소음 많은 골목은 유난히 더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그날도 그랬다. 긴 하루를 마치고 뒷짐을 진 채 골목을 서둘러 건너던 어느 가을 저녁.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붉은 기운을 내뿜던 순간 골목 한쪽에서 작고 낯선 소리가 새어나왔다. 낡은 종이박스 안 작고 젖은 강아지가 눈을 굴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듯했다. 술집 주인 박 사장이 담배를 물고 말했다. 낮부터 있던 놈이에요. 누가 버린 거지 뭐. 여기 두면 밤에 얼어 죽을걸요. 병호는 곧장 발길을 돌리려 했다. 내가 걔를 키워봤어야 말이지.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인데 걔는 더 힘들다잖아. 박 사장은 짧게 웃었다. 정은 주는 대로 크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두면 못 버텨요. 강아지는 마침 그를 올려다봤다. 작지만 반짝이는 눈. 병호는 결국 박스를 들고 말았다. 이놈 이름은 순돌이라 하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책임이 내려앉았다. 첫날 밤 순돌이는 새벽까지 울었다. 벽지를 뜯고 신발을 물어뜯고 밥그릇을 엎었다. 에휴, 내가 왜 데려왔을까?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리긴 늦었다. 다음날 편의점 알바 정훈이 보고 소리쳤다. 아저씨, 가족이 늘었네요. 가족은 무슨? 밤새 울어대서 미치겠다. 정훈은 씩 웃었다. 에이, 아저씨 얼굴은 오히려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보이니? 그 대답을 스스로 하면서 병호는 이미 마음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자, 순돌아. 걷자. 공원에 가면 꽃집 주인 손순자 씨가 반겼다. 어르신 순돌이구나. 이름 잘 지으셨어. 단단하게 살라고. 단단하면 좋지요. 이웃들이 말을 걸어왔다. 골목에서 이름을 불러주니 순돌은 꼬리를 흔들었다. 병호는 그 모습이 괜히 자랑스러웠다. 비 오는 날 그는 순돌과 같은 담요에 둘러앉아 낡은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의 사랑 타령보다 담요 속에서 꾸벅꾸벅 졸던 작은 숨소리가 더 따뜻했다. 얘는 걱정도 없구나. 나는 평생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병호는 처음으로 가르친다는 걸 경험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쉽지 않았지만 어느 날 순돌이가 신호에 맞춰 멈춰 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박수를 쳤다. 잘했다, 우리 순돌이. 아주 잘했어. 그 모습을 본 정훈이 장난스레 말했다. 아저씨, 요즘 표정이 달라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병호는 얼버무렸다. 그래? 그런가 보지. 그는 깨달았다. 좋은 얼굴은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봄엔 벚꽃잎이 발톱 사이에 붙어 순돌이 몇 번이나 발을 털었고, 여름엔 강둑길을 따라 걸었다. 가을엔 낙엽을 차며 뛰었고, 겨울엔 창문에 김이 서렸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교회 하천에 나가 돗자리를 폈다. 순돌은 해질녘까지 뛰다 그의 발등에 턱을 올렸다. 그는 느꼈다. 살아있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8해가 되던 겨울 순돌은 점점 지쳐갔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가빴다. 밥그릇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도 길어졌다. 진료실 순돌은 산소 공급 장치 옆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작은 체구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힘겹게 싸우는 모습에 병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의사 서원장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을 꺼냈다. 어르신, 며칠 전에 입원해서 수액도 맞추고 필요한 약물 치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산소를 계속 써야 하고요. 그나마 지금은 기력이 조금 유지되는 겁니다. 밥도 거의 못 먹고 눈도 제대로 못 뜨잖아요.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해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 나이로 8살이면 짧은 건 아니지만 순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약했고 반복된 감염으로 장기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줄여주고 가능한 한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순돌이가 이렇게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입원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래도 순돌이는 버텼잖아요. 그건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순돌이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산소 마스크 사이로 미약하게 들려오는 호흡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원장님, 여기서 계속 있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기계에 묶여 있는 것보다 집에서 내 옆에서 편히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선택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처치와 약은 다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집으로 가시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혼자 힘들게 보내는 건 싫습니다. 서 원장은 잠시 병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약과 간단한 처치 방법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먹이는지, 기침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올 수 있으면 바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순돌은 힘겹게 눈을 떴다. 잠시 동안이지만 보호자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듯 몸을 움직였다. 병호는 목이 메었다. 순돌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내 집으로. 눈이 오기 이틀 전 순돌이는 병호의 팔에 몸을 기댔다. 숨이 느려졌다. 병호는 속삭였다.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우리 순돌아. 그렇게 순돌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병호는 목줄을 손에 올렸다. 수년간 잡고 다니던 부분이 매끈해져 있었다. 그 매끈함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눈물이 흘러내려 손등으로 여러 번 훔쳐냈다. 다시 혼자가 됐구나.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그 후 몇 년 집안은 다른 소리로만 가득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난방 배관 물소리, 청소차 부르릉 소리. 순돌이가 있을 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었다. 가끔 이웃 주민이 그를 찾아왔다. 정훈이 찾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다. 아저씨, 단 거라도 좀 드세요. 되게 달구나. 가끔은 단 게 약이죠. 순자 씨는 작은 화분을 주며 말했다. 매일 물을 조금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상해요. 사람도 그런가? 내 슬픔도 그래요. 조금씩 나눠내야죠. 5번째 가을. 술집 골목 끝에서 또 작은 소리가 났다. 종이박스, 그리고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또 버려졌네요. 낮부터 있던 놈인데 다들 그냥 지나가요. 병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불빛 아래 작은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낑낑거림이 귀를 붙잡았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순돌이와의 시간이 머리를 스쳤다. 함께 걷던 아침길, 병원 침대에서 가늘게 들리던 숨소리, 마지막으로 품에 안겼던 따뜻한 체온. 그 기억이 마음을 누르듯 차올랐다. 나한테 이게 맞는 일일까? 순돌이 보낼 때 그렇게 힘들어했으면서 또 똑같은 길을 가려는 거냐, 이병호.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손이 상자 쪽으로 갔다가 멈췄다. 가슴이 조여왔다. 또 아프게 될 걸 알면서 내가 이 아이를 붙잡아도 되는 건가? 그 순간 상자 속에서 강아지가 힘겹게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작지만 분명한 눈빛이었다. 병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도망가면 마음만 더 남겠지. 그래, 여기 두면 못 살아. 내가 또 멍청한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자를 내려다본 뒤 결국 그는 조심스레 두 팔로 들어 올렸다. 손끝에 전해진 떨림은 오래전 기억과 겹쳐졌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두렵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 같았다. 박스를 끌어안은 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가자,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후회만 남기지 말고. 그는 강아지를 씻기고 담요를 깔아주었다. 다음날 서원장에게 데려가자 수의사는 말했다.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어릴 때 방치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초 접종하고 잘 먹이고 무리만 안 시키면 괜찮을 겁니다. 며칠 뒤 이름을 지었다. 너는 초롱이다. 눈빛이 맑아서 그래.
초롱이는 이름을 2번 부르자 꼬리를 흔들었다. 3번째엔 앉았다. 4번째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병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산책길에서 순자씨가 초롱이를 불렀다. 초롱이가 귀를 쫑긋 세우자 그녀는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웃었다. 아이고 똑똑하네.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정훈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장 찍고는 바로 사진을 보내왔다. 아저씨 이런 건 꼭 저장해 둬야 해요. 나중에 진짜 보물이 된다니까요. 병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보물이랄 것도 있냐.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있죠. 혼자 앉아 있다가 이런 사진 보면서 피식 웃으면 그게 보물이죠. 병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주머니 속 휴대폰을 슬쩍 만지작거리며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도는 걸 느꼈다. 그래, 맞는 말이구나. 괜히 미소가 나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보물이겠지. 밤마다 그는 순돌이의 목줄을 꺼내 보았다. 잊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초롱이를 안아 속삭였다. 우리 내일도 걷자. 특별한 내일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내일이 쌓여 특별한 삶이 된다는 걸 그는 이제 믿었다. 골목 끝은 늘 같은 자리였지만 그는 2번의 만남으로 달라진 사람이었다. 상실은 그를 무너뜨렸고 새로운 인연은 그를 다시 세웠다. 금간 자리는 완벽히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 틈은 빛으로 굳어졌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초롱이가 방석 위에서 작은 숨소리를 냈다. 병호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순돌아, 잘 지내지? 초롱아, 우리 내일도 같이 걷자.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